안녕하세요. 교재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할 차례입니다. 자, 앞전주 국토계획법 제1장 총설에서는 용어 배웠죠. 용어에서 행정계획만 배웠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계획 배웠어요. 계획에서 첫 번째, 둘 이상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 둘이 방향 제시하면 받아서 집행하는 세 번째가 도시 관리계획. 그럼 광역과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합니다.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은 이 방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실천하기 위한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총설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분량이 좀 많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총설에서는 도시관리계획 2반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도시관리계획 2반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2반 결정 과정 보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어떠한 효과 있는가 결정 효과 크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2반 결정하고 결정 효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크게 6가지 있는데 이건 암기해야죠. 도시관리 내용 1번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랍니다. 용도 구역은 개발 정격, 시가 조정격, 수산자 보호격, 도시 자용 보호격. 세 번째가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네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이 도시 개발 사업이 신개발이고 정비 사업이 재개발입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개발이란 말만 나오면 개발 그럼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그래서 이런 지역, 여기서 이게 신개발도 개발이고 재개발도 개발이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5번이 들어갑니다. 5번.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하나의 도시 일부를 계획적, 체계적 개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6번은 입지규제죠. 6번은 입지규제. 6번은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킨다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글자 그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럽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은 여기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입니다. 그럼 앞전주 우리가 앞전주 여기까지 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총설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지역부터 하나씩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획을 만들고 먼저 2장에서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제3장이 개발이 나옵니다. 먼저 계획을 만들고 먼저 계획을 만든다. 선계 이 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개발한다.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이 체계를 구축해서 위해서 국토에 난개발을 막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사 그래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요. 그럼 먼저 이제 개발을 배우는데 개발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규제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규제 대상이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배우는데 그러면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이것부터 하죠. 어떤 행위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라고 하는가? 그 말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규제를 할 거냐는 얘기요. 부동산에다가 이런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가 토석의 채취.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가 토석 채취. 네 번째가 토지 분할. 다섯 번째가 물건 적재에서 건물, 토 그럴까요?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일단은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어떻게 허가받는가? 허가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세 번째, 이런 개발행위, 특히 건축,
자꾸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사람이 가는 거고, 사람이 간다 그러면 도로가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하고 뭐 주차장 부족할 것이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입니다. 이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다. 그러면 난개발을 가져와요. 어떻게 해서 난개발을 막을 거냐. 그래서 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크게 이제 이런 내용들 배웁니다. 이게 3장의 개발이 배우고, 개발이 끝나면 제4장에서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한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전국 토지 중에서 투기입니다. 투기.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러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전부 다 이게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요자가, 투기 목적인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니까, 일단은 국가는 그 지역을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해가지고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허가 신청은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인데, 시군구청장이 허가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먼저 살게 해가지고 선매가 나옵니다. 선매. 내가 먼저 산다. 어차피 팔 거니까 내가 산다. 선매. 이 제도 배우고, 그리고 끝으로 5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듭시다. 시범 도시 배우고,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남의 땅이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남의 땅에 들어가는 절차 배우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청문이죠. 불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을 할 때는 변명할 기회를 줍시다 해가지고 청문, 크게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도시관리의 결정효과, 지금 앞전주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부터,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오늘은 지역, 이 지역, 지구, 구역 하면 진도가 끝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뭔가, 용도 지역의 의의가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 뭐가 있는가 생각나야 되고, 세 번째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럼 용도 지역 지정 그러면 도시관리계 1번이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규제죠. 어떠한 규제를 가할 건가 해가지고, 이 규제에서는 크게 첫 번째 무슨 규제하냐 그러면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먼저 의의는 지금 설명하면 이거는 암기해야 되니까 안 돼요. 좀 이따 이해하게 설명할 테니까 조금 이따 보고, 용도지역의 종류, 바로 얘부터, 용도지역의 종류부터 시작을 합시다. 59페이지 보게 되면 1번 의의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2번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 이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에 결정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1번 결정이죠. 도시관리계 1번은 국장, 시도, 대도시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역의 종류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이거 1월 달에 공부한 사람들은 암기돼 있어야 돼요. 용도지역이랑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한정된 자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까?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었는가? 그래서 국가가 이용에 있어서 방향을 주겠다. 방향. 국가가 이용에 있어서 방향을 준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을 쓸 거냐, 보존을 쓸 거냐. 개발한다, 무슨 개발할 거냐. 보존한다, 무슨 보존할 거냐. 여기서 국가가 방향을 줍니다. 방향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 명칭을 우리나라는 뭐로 했다? 용도 지역이라고 했다. 이러이러한 용도를 써야 용도 지역이라 하고, 용도 지역은 이거는 암기, 정상점이 암기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그런 개념이 시험 문제니까 몇 번 읽어야 돼요.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에 상대하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에 상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 이런 시내, 이런 데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밀집이 예상된다. 어디 생각? 저기 혁신도시나 지금 기업도시 생각하면 돼요. 조만간에 건물 빽빽이 들어차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면 얘는 개발이구나. 전국도에서 개발 용도로 써야 될지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와 사람이 밀집됐던 밀집에서 했는데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다음 중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면 도시지역. 그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넘겨보면 도시지역은 다시 이제 네 가지 개발하는데 도시지역은 개발하는데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할 거냐. 첫 번째 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주거기능 위주로. 두 번째 상업지역이 나옵니다. 상업기능 위주로. 세 번째 공업지역이 나옵니다. 공업기능 위주로. 네 번째 녹지지역. 녹지는 개발한 게 아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세 개는 전국도에서 주상공은 개발하는 거고 녹지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 공간 보존하는 거. 도시지역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녹지입니다. 녹지 공간은 보존하는 것이 녹지는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녹지는 보존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주거지역은 거기 보면 주거지역 뭐 거주의 안녕과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공업에 근데 그런 걸 읽어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이냐. 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상업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공업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녹지공간 보존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 절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2번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일단 관리 읽어봅시다. 관리. 그런 지문들이 시험에 다 나거든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게 뭡니까? 관리지역.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준해서 농림에 준해서 자연환경에 준해서 즉 도시, 농림, 자연환경 세 개의 성격이 다 섞이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관리지역인데 이 관리지역은 또 다시 몇 개 나옵니까? 관리지역은 다시 또 세 개 되는 관리지역은 세 개 가지고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먼저 계획관리지역 살짝 바꾸자고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우리만 알면 되니까 남 알려주지 말고 그래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개를 구분해 놓고 일단은 성격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3번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산림입니다. 농지, 산림은 보존하는 것이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농지, 산림을 보존한다. 그게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3번 농림지역 보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일단은 도시는 개발이니까 도시는 빼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야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이야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 위에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노트 7페이지 봐보세요. 7페이지. 노트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에서 농지, 산지 구분입니다. 농지, 산지 구분. 먼저 농지는 어떻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냐 구분하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배운 지 2주밖에 안 돼서 이거. 진흥구역, 보호구역을 더해서 농업진흥지역. 그 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뭐라고요? 절대농지. 그게 절대농지. 그리고 철저하게 보존하죠, 보존.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옛날로 하게 되면 상대농지. 거기는 보존하되 필요하면 뭐도 할 수 있다?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뭔지 알고 농지는 두 가지 구분한다. 거기서 보면 두 가지.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밖에 나가서 실무하게 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옛날에는 절대농지라 했는데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말 대신에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 우리 농지법에서는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 밖의 농지냐 그러면서 진흥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해요? 진흥지역은 농업진흥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해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리고 얘는 명칭이 없는 거. 농지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 된다고. 첫 번째가 농업진흥구역, 두 번째가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명칭이 없는 농지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고.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배우기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배워놓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이런 명칭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명칭. 처음 볼 때는 이러고 배우지만 합격하고 실무할 때는 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은 공부상에 안 나타난다고. 뭐가 나온다고?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진흥지역 밖에 있냐 이렇게 된다고. 일단은 먼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을 더해서 뭐란다? 진흥지역. 이게 옛날 말로 이게 뭐라고요? 절대농지. 옛날로 하게 되면 절대농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 옛날로 하게 되면 상대농지. 농지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산림이 산지인데 산림, 산지면 그 말입니다. 산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명칭이 이렇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명칭이 딱딱이 있어요. 근데 얘는 농지는 명칭이 없으면 얘는 명칭이 있습니다. 보전산지, 명칭이 있어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도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죠.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여기는 농지하고 산림 중에서 농지, 산림 중에서 철저하게 보전할 지역입니다. 보존할 지역. 농지로 따지면 뭐가 되고 농업진흥지역, 산림 따지면 뭐가 되고 보존산지. 두 개의 지역이 어디로 간다고요? 농림지역. 읽어봅시다. 3번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도 뭐가 있다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가 있다고. 도시지역 안에도 뭐는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녹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보존산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라 이런 얘기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야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이야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 위에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작년 시험 문제가 4번입니다.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읽어봤더니 얘가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글자 자체가 이미 보존 나오네. 보존. 자연환경 보존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작년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틀린 것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돼야 안 돼요? 왜 도시지역 아니라고 하냐? 도시지역은 도시안 어디가 도시안인데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뭡니까? 도시안 뭐라고? 도시밖 이쪽 뭐라고? 도시 뭐라고? 비도시. 자연환경 보존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자연환경 보존 저기 주, 상, 공, 녹, 자 이러고 배웠습니까? 주, 상, 공, 녹이지. 자연환경 보존이 뭐라고요? 도시지역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데 왜 하냐 그러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으니까 출제인들이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중개자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도관농자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도시지역 아닌지 밖인지 구분 못한다. 도대체 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났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공법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났어요? 학교론 가가지고 학교론 가서 시험이 나니까. 그러니까 1차만 나는 올해 뭐만 할 거야? 1차만 할 거야. 1차만 열심히 한다고 2차 수업 안 들으면 결혼 가서 황당한 거 많이 나와요. 공법이 많이 나올 때 결혼해. 여기 윤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19회 때는 공법이 7문제. 학교론에서 공법 문제가 7개. 황당한 거예요. 뭡니까? 거기 우리 윤 교수님이 수업할 때 여러분 도시적, 관리적 이 말 하던가요? 그 설명하던가요? 아니면 공법에서 했죠 하고 넘어가던가요? 했죠 하고 넘어가야지. 학교론 시간에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던가요? 안 하죠? 공법에서 했던 내용이 학교론은 부동산 학교론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하니까 그런 데 가서도 나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1차만 준비한다고 수업 안 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주변에 1차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몇 월까지는 3, 4월까지는 한 번쯤 수업을 들어주면 기본적으로 맞힐 문제 꽤 많아요. 학교론 가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그러면 이제 관리적 무엇보다 관리적 이거 맞아 봐야 되는데 관리적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입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줄권합시다. 계획관리 포인트는 겁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된다.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뭐라고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대로 이 지금 계획관리는 그나마 뭐 할 수 있다고? 도시지역에 준해서 뭐 한다고? 개발하는 게 개발. 도시지역에 준해서 개발한다. 생산관리는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요.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어쩌기 뭐 어쩝니까? 농림지역 그러면 되지. 농림지역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하고 농림이라고 했으면 쓰이는데 주변을 봤을 때 농림까지는 곤란하고 그런 지역을 뭐라 한다고? 생산관리. 개발한다, 보존한다? 보존이죠. 주택에서 뭡니까? 보존. 농림 비슷하게 보존. 자, 보존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정 확보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고민하지 말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에서 관리는 곤란하고 자연환경 했으면 쓰겠는데 자연환경까지는 곤란하고 그럼 뭘 한다고요? 보존관리. 어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준해서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어디에 준해서? 도시에 준해서 개발하고 생산관리는 농림에 준해서 이 보존관리는 자연환경에 준해서 그 어느 지역의 성격을 따르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적은 얘는 뭐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할 수 있는 성격 그게 관리. 그러니까 관리가 과덕이죠. 과덕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법률이요. 법률. 현재 여기까지는 우리 말 여기까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법률. 법률에서 몇 개? 도환, 농자. 몇 개? 4개 용도. 주상공로, 개생보, 농자. 몇 개요? 9개. 노트 11페이지 보세요. 노트 11페이지. 법률상 4개 용도 9개 지역 분류했다. 무슨 말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트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1번 용도지역. 용도지역 종류를 반드시 암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라 나왔어요? 법률. 법령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령은 법률하고 뭐까지? 명령까지. 대령, 부령 다 되는 게 법령이에요. 법령. 법률상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4개 용도 뭡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4개 용도 9개 지역. 그 지문 하나 툭 찍어 지나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 법률에서는 4개 용도 9개 지역 분류했고 그럼 이제 법령으로 가야죠. 법령으로. 그러면 이제 책 60페이지 가면 밑에 맨 밑에 2번 3번이 있죠. 3번.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또 3번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세분되죠, 이제. 자, 여기서부터 세분하는 건 뭐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뭐라고 해요? 전용주거. 전용주거 몇 종이요? 1종, 2종. 두 번째, 일반주거입니다.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 상업지역은 네 가지가 상업지역은. 자,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그리고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지역이 총 16개, 관리가 3개, 농림지 하는 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법령담, 이건 다 몇 개입니까? 21개, 21개. 그래서 법령상 그러면 법령상 몇 가지라고요? 21가지다. 우리나라 땅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1가지. 땅 종류는 21가지. 앞전에 제가 수업 끝나고 야간 수업 끝나고 딱 퇴근한다고 딱 하는데 구교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학생 교수 전화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냐? 평소에 전화도 안 하면서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저보고 형님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지목이 하나 바뀌었습니까? 지목이 신설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시라고? 지목이 하나 더 신설됐다는데 지목이 29개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야영장이 생겼다는데 야영장? 그러니까 야영장 생겼지. 야영장 생겼나요? 29번 야영장 생겼어 안 생겼죠? 생겼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29번 뭐라고? 야영장 시설이 생겼다고. 지목은 총 몇 가지요? 지목이 몇 가지입니까? 28가지. 건축물의 땅 종류, 토지 종류는 몇 가지고? 21가지. 물론 이것도 토지 종류, 땅 종류인데 이것은 내가 지목은 내 기분 내키면 돈 주고 바꾸면 그만이 바꾸면. 지목은 바꾸면 그만이다고. 이거 마음대로 바꿉니까? 용도적 마음대로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종류는 28, 지금 지목은 28개. 공법은 이걸 땅으로 취급 안 해줘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역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땅 종류를 하냐? 지역을 보고 땅 종류라고. 건축물의 종류가 원래 몇 가지인데? 28가지인데 몇 개 늘었다고? 하나 늘었다고. 뭐가 늘었다고? 야영장 늘었다고. 지목이 몇 개고? 28개. 건축물 몇 개고? 28개고. 뭐가 늘어났다고? 야영장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 여기다 붙여보냐고. 공법 선생들이 뭐가 늘었다고? 건축물 종류에 야영장 시설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건축물 종류는 2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듣고 가가지고 공법 선생이 그러던데요. 지목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29개 됐다던데요. 그러니까 공시법 선생님 뭐가 늘었는데? 야영장이 늘어났대요. 야영장이. 이게 둘 다 똑같이 28가지다 보니까 하나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건지 이게 늘어난 건지. 그러니까 이제 공시 선생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갖다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야 너 봤냐? 같은 공시 선생끼리. 이게 하나 생겼다는데 너 봤냐? 못 봤는데? 어디서 들어서? 공법 선생들이 그랬다는데 학생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국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형이 있잖아요. 지목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시라고? 지목을 왜 나한테 묻냐고. 나한테. 나는 지목이 아니고 뭐 한다고? 토지의 종류, 땅 종류,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종류 이거를 설명하지. 지목은 우리 공법에도 지목 취급할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다 붙이지 말라고. 땅 종류는 확실히 29가 21가지고 건물의 종류는 29가지다. 지목은 28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는 주거에만 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에만 전용하니까 아주 여기는 양호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1종, 2종 나누는 것은 주택을 2가지 나누겠다. 2가지.
1종, 2종 두 가지 나눴을 때는 어떻게 주택을 나누냐?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두 번째 공동주택.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래서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 그러면 1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 2종 전용주거. 이제 이거 빨리빨리 익혀야 돼요. 일반 주거가 일상적인 주거 기능입니다. 일상적인 주거 기능은 편리성입니다. 편리한 1종, 2종, 3종 세 가지로 저중고입니다. 저층 편리, 얘가 중층 편리, 얘가 고층 편리. 저중고. 준주거는 글자 주거에 준한다. 주거에 준한다. 여기는 주거 기능이 추가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추가되는데 그런 적이 준주거. 그러니까 이런 적 가서 보면 대부분 1층은 대부분 뭐 쓰고 상가 쓰고 상가. 2, 3, 4층은 건물, 주택 쓰는 그런 적이 대부분 준주거입니다. 나머지 내용 이런 것은 안 읽어도 눈치로 다 합니다. 그냥 안 보고 말해봐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는 담당한다. 뭡니까? 일반 상업.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한다. 유통상업. 근린 지역에서 이름품 서비스 공급한다. 근린상업.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정. 그러면 중심상업. 문제는 그렇게 풀고 근린상업이 어딥니까?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근린상업이 어딥니까? 바로 밑에 무슨 시장이요? 풍물시장. 저런 데가 근린상업이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 근린상업은 무슨 시장? 풍물시장. 무슨 시장? 네, 재래시장. 유통상업에 도시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게 유통상. 유통상업 얘는 도매시장. 보통 우리가 상업 그러면 보통 상업지 그럼 거기가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그 도시에서 가장 번화가죠. 호텔도 많고 나이트도 많고 저기 단구동, 단계동 그쪽 생각인데 그쪽. 그런 데가 중심상업. 공업적은 전용고, 일반고, 중고업인데 전용고, 공업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만 오직 공장만. 굴뚝, 매업. 중하 공예성 공장을 수용한다요. 일반상업. 얘가 좀 난해하죠. 애매합니다. 얘가.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 배치한다. 그게 일반공업.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나름대로 특징입니다. 공업에 준한다. 여기는 일단은 공업이 추가되면서 부수적으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추가되는 게 중공업. 그러니까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추가된다. 주상공 성격이 다 나온다. 그게 중공업.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그러면 그냥 녹지 공간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에서 개발하면 안 된다. 그 지역이 뭡니까? 철저하게 개발 안 된다. 보존녹지. 생산녹지는 개발이 안 된다가 아니고 당분간만 개발이 맞죠.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당분간만 농사짓게 개발하지 말자. 그게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얘는 중요하죠. 자연녹지는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된다는데 자연녹지 봅시다.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그리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장래 체크합시다. 장래 도시용지 공급. 장래 도시용지 공급. 무슨 용지를 보고 도시용지를 합니까? 도시용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지를 도시용지라고 합니다. 장래 도시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존한다. 왜? 나중에 어디로 가려고? 주상공 가려고. 불가변경하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나마 좀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라고요?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어디 가려고 준비해놨다고요? 주상공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는 총 몇 가지입니까? 21가지가 21가지. 딱 배우고 난 다음에 부동산 공부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요.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하고 정체물. 토지가 뭡니까? 이게 토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이렇게 21가지로 구분했다.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중개로 간다 그러면 중개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개에서는 토지 쪽으로 중개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요자하고 투자하고. 실수요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투자가 오는 경우. 실수요자가 오게 되면 이거는 계약서 쓰기가 아주 좋고 편해. 실수요자는 조건만 맞으면 바로바로 사니까. 투자 목적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투자 목적이면 살 듯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안 사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실컷 보고 난데 사기는 전혀 엉뚱한 데사요. 그리고 한 2달 뒤에 또 우리 쪽에다 질문하는 게 열받게. 한 분이 제가 세종에 있는데 한 분이 대구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십니까? 전화했더니 인터넷 보게 되면 인터넷 블로그 작업하게 되면 블로그 작업 보고 이제 투자 쪽은 그런 쪽을 많이 봅니다. 투자 쪽. 그걸 보고 아 세종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럽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관심 있는데 그런데 어떠실까요? 아 와서 땅 좀 사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몇 평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해가지고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다가 얼마라고 말을 못하게 하여튼 몇 억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와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쫙 해주고 세종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여기는 얼마 올랐고 앞으로 어디가 가능성이 있고 뭐가 되고 뭐 설명을 쫙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인계해주고 이 지역은 이분이 전문가니까 자 갑이다. 이분이 전문가니까 이분하고 맞춰서 같이 계약서를 쓰세요. 설명을 쫙 해주고 그거 나한테 발표했는데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쓴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계약서 안 썼대요. 왜 아직 안 썼습니까? 했더니 아 교수님 이 사람 쓸 듯 하더만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친한 친구 있으니까 친구랑 다시 투자해가지고 같이 내려와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일 가니까 왔답니까? 안 오는데요. 모레 왔답니까? 안 오는데요. 일주일 안 오는데요.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랬습니까?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근처 다른 데 땅을 샀어요. 근처 다른 데 땅을 사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좋은가는 저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설명 들었어요. 그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권한 땅을 안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 사장님 그때 뭐 사기를 해서 안 샀는데 왜 관심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때 샀잖아요. 별 생각 없이 툭 나와본 거예요. 샀잖아요. 어디서 샀는데요? 샀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분 물어봐가지고 아니 이분 딱 샀다는데 샀대. 교수님 그 사람 주소 좀 전화번호 이름하고 이 동네는 이 동네 그 지역 가게 되면 다 해봤자 중개업체가 1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연락하게 되면 어디서 샀는지 다 안다고. 이런 못된 사람은 발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라고. 되게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고 말고는 이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해봤더니 하여튼 투자 쪽으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땅 중개할 때는. 투자 쪽으로 오는 손님 치고 설명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실수요자는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서인데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온다 그러면 좀 개발 호재죠. 개발 호재. 그런 동네에서 투자 쪽으로 손님이 온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왜 시큰둥할까? 손님이 오게 되면 반겨야 되는데 딱 들어오게 되면 와가지고 무슨 용도로 사는가? 투자 용도다 그러면 대충 훑어보고 난 다음에 과연 네가 여기서 살 거지 안 살 거냐? 나한테 설명 실컷 듣고 나면 저 집까지 살 건데 왜 저 집에서 설명 들은 사람은 나한테 안 올까? 특이하게. 나한테 설명 들은 사람은 저 집 가서 사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주로 그래도 실수요자가 오면 거기 맞춰 찾으면 되고 투자자가 온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향후 개발이 가능해야 돼요. 개발이 가능하다면 향후 지가가 땅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상공은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주상공은 아직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주상공은 오르겠지만 개발이 된 주상공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전국에서 투자를 가면 1순위를 갖다 어디를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데는 첫 번째가 계획관리다. 투자 1순위 얘가 1번 계획관리 투자를 간다. 2순위가 뭐라고요? 자연녹지 2순위. 3순위가 뭐라고요? 생산관리 얘가 3순위. 4순위가 뭐라고요? 생산녹지 얘가 4순위. 5순위가 뭡니까? 보전관리 5순위. 그리고 나머지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지역은 투자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나 여기서 땅 사서 평생 집 짓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 여기 들어가서 평생 집 짓고 집 못 지어 이런 데는 무슨 집만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주택. 가서 평생 농사 짓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거.
나는 땅값이 뛰면 싫어요.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지역이 좋은 거고, 나는 땅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지를 찾아가는데, 최소한 계획관리가 1순위고, 자연녹지가 2순위고, 생산관리 3순위, 생산녹지 4순위, 그리고 보존관리 이 5개는 그나마 좀 괜찮고, 전원주택지로, 우리가 전원주택을 많이 은근히 많이 선호하는데, 전원주택지로 가장 좋은 땅은 뭡니까 하면, 이런 데는 전원주택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주택 가장 좋은 땅은 얘입니다. 보전관리. 이 중에서 땅값이 가장 싸고, 땅값이 가장 싸면서 전원주택 허가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하면 보전관리. 전원주택용지로 제일 좋은 땅은 뭐냐? 보존관리다. 그렇게 알고, 계획관리가 전원주택용으로 곧잘 나오는데, 계획관리는 땅 자체가 좋은 땅이니까 전원주택 용지로 쓰이면 그 땅 자체가 좀 아깝다 그래서요. 그런 거 봐가면서 중개해야 됩니다. 전국의 토지가 21에 때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설명했냐 그러면 용도 지역의 종류 설명, 종류 설명하고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인데,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는 이제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답에서 원칙은 용도 지역이 도시관리계 1번이죠. 도시관리계 1번. 도시관리계 1번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이에요. 국장, 용도 지역은 노트 10페이지 박스 1번. 노트 10페이지 박스 1번 보면 용도 지역지구 지정 변경 누가 한다고요? 국장, 시도, 대도시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그런 게 잊으면 안 된다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용도 지역은 누가 해?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그거 알고 그게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61페이지 보면 책 61페이지 맨 밑에 3번 용도적 지정의 특례 예외 나왔죠. 예외. 특례가 뭐라고요? 예외. 중요합니다. 용도적 지정의 특례 중요 표시 딱 하고, 자 1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지정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 특례 부분은 출제가 잘 됩니다. 1번 지정의제 공유수면 줄겁시다. 바다에 하나다. 바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이웃하고 있는 용도의 내용과 체크합시다. 같으면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용도죠. 지정된 것을 본다. 줄 거나요? 지정된 것을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가지, 시장, 군수는 그 사실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줄 거 봅시다. 고시해야 된다. 지정된 것을 본다.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인 매립구역 이웃한 용도 내용과 다른 경우 줄 거 봐요.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또 줄 거 봅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체크합시다.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 말은 특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특례 인정을 안 해준다. 3번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3번은 무시하고 노트 11페이지 펴놓고 설명합니다.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 이쪽은 육지입니다. 육지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 있어요.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어요.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어요. 육지는 용도 지역이 있는 거고, 바다는 뭐가 없다고? 용도 지역이 없다고. 육지는 용도 지역이 있다고.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만큼만. 자, 바다 이만큼만 매립합시다. 여기도 바다 이만큼만 매립합시다. 바다를 이만큼 매립하는 거요. 매립할 때는 목적은 있겠죠. 목적은 뭐 심심해서 매립한다 그런 거 없고, 매립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매립해서 뭐 하겠다? 농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농지 조성한다 그러면 무슨 지역이 돼야 되겠어요? 토관 농자 중에서 뭐가 됩니까? 농림지역이 돼야죠.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뭐를 해야죠? 고시해야 되겠죠. 농림지역 지정 고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림지역 지정 고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다. 도시관리계. 그러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배웠는데 도시관리가 어쩌고 만들고, 누군가는 만들겠죠. 도시관리를 만든다. 입안한다.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 기초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의견 정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결정 고시하기에서 뭐도 하고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결정 고시해가지고 농림적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특례 예외합니다. 예외. 자, 매립을 했다. 매립 목적이 뭐냐? 농지 조성인데 이웃하고 있는 육지, 용도, 여기 육지는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같아야 달라요? 같죠? 똑같죠? 농지 조성. 여기는 무슨 지역? 농림지역.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같으면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을 딱 했으면 매립을 했죠? 그러면 공사했죠? 공사 끝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준공검사.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똑같은데요. 매립 준공인가를 받으면 매립 준공인가가 딱 나오면 매립 준공인가일에 인가가 떨어진 날짜에 자동적으로 농림지역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자, 매립 목적이 잘 봐야지 뭐라고요? 농지 조성. 이웃 용도이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잘 봐요. 인가일에 여기는 얘까지는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림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 대신 뭐는 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 써야 돼요. 지정, 고시, 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된 것을 본다. 뭔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줘야 한다. 그게 1번이고 2번. 이제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다릅니다. 자, 왜 매립한다고요? 농지 조성. 자, 이웃하고 있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목적은 뭐고? 농지 조성이고. 이웃 용도지역과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때는 특례 예외 인정 안 해줍니다. 예외 인정 안 해주면 어쩌야 돼요? 자, 기초조사하고 의견 정치해서 만들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다르면 예외 인정이 안 돼. 특례 인정 안 돼. 원칙대로 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쪽이 일부는 도시지역인데 이쪽이 일부는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매립 목적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례 인정이 안 되고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한다. 중요 부분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1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관한 특례.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지정에서 1번 중요합니다. 중요. 다음 하나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1번 항만구역에서 줄 봅시다.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 2번 어항구역에서 줄 봅시다.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 어디다 줄 긋는가 잘 쳐야 돼요. 도시지역 연접.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일반, 도시첨단. 4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함정 없음. 5번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가를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게 대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근데 그것도 아직 한도 나온 적 없어요. 다음 참고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전원개발도 전원주택 그러지 말고 전원주택이 아니고 전기를 전력을 생산 그게 전원이지 전기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써요. 6번 빠졌으니까 6번 써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웠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도시개발구역 쓰고 단 두 개 있죠. 뭐는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결정권을 본다. 단 어디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와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 여기 와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묶어야지. 취락지구와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걸 암기 좀 해야 되고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네요. 이러고 바다가 있네요. 이쪽은 뭐가 있네요? 육지가 있네. 육지. 이쪽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는데 이 바다를 갖다가 바다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봐봐요. 바다가 있는데 이만큼 해서 여기서 이만큼만 해가지고 색깔로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만 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항만구역이다. 이 부분만 해가지고 여기가 어항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원래 바다는 용도지역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용도지역은 뭐가 있지? 육지가 있지. 육지가. 바다에는 뭐가 없다? 용도지역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갖다 항만구역, 어항구역. 자, 이쯤에다가 여기 또 항만구역이다. 이쯤에다가 여기 어항구역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지정했을 때 자,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쫙 했더니 이만큼은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고 이만큼은 피도시다. 피도시면 뭡니까? 관농자. 도시고 비도시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어디에 접했어요? 도시에 접했죠. 도시에 접하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분명히 바다지만 뭐로 봐요?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봐요. 비도시, 관농자에 접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분명히 바다죠? 용도지역이 없죠. 그냥 바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예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게 포인트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은 바다지만 도시지역이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바다지만 도시지역이 된다고. 관리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 농림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바다. 바다는 뭐가 없다고?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포인트가 뭐라고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포인트가 뭔가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의 찜이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여기는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가 뭐라고요? 관농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생산관리지역.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산업이찜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지정했냐? 산업단지라고 지정했다.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라고 지정하면 뭐가 되느냐? 이 산업단지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세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농공단지. 원주도 농공단지를 많이 있죠. 다니다 보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농공단지는 이렇게 지정했는데, 자,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이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여기에다 뭐라고 지정하면 국가산업단지 딱 지정하면 이게 자동 뭐가 돼요? 도시로 바뀌어요. 일반산업단지 지정하면 뭐가 돼요? 도시가 돼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 뭐가 돼요? 도시가 돼요. 농공단지 지정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농공단지 지정하면 그냥 뭐예요? 생산관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도시가 된다. 농공단지 지정하게 되면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산업단지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산업단지는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이때 이만큼 해가지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는 뭐라고요?
택지개발 예정지구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만 하면 여기는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역. 자, 여기 분명히 무슨 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인데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구역만 딱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역. 그 다음 여기에다가 도시개발법 중요하죠. 도시개발법에서 뭐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 그런데 단 해가지고 여기는 제외한다. 뭐라고요? 취락지구. 또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잘 잡아놔야 돼요.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안 되고 4번 봐야 돼. 4번 중요합니다. 위 1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위 1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지역 결정고시요. 도시지역 결정고시. 법대 언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법대 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삼실 2개 5, 3, 3, 0. 그 무슨 뜻이요? 네. 3년은 실시계획이고 개발계획은 2년이고 5, 3, 3, 0은 330몇 있으면 5년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지. 도시개발구역 해제죠.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가 3실 2개 5, 3, 3, 0. 시기는 언제예요?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요? 머리를 좀 흔들어서 빨리 도시개발법 보내봐요 지금. 3실 2개 5, 3, 3, 0. 그 다음 뭐예요? 다음 날 해제된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은 정전으로 환원해야 하네요? 용도지역은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다. 단 공사 완료 공고로 해제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생각납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똑같이 다시. 자, 4번 용도지역의 환원입니다. 위 1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가로 안에 줄 거나요? 개발사업 완료되는 해제는 제외하고 해제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여기 현재 무슨 지역이라고요? 생산관리. 생산관리에다 뭘 지정했어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니까 얘가 자동 뭐가 이 지역에 도시지역으로 자동 뭐가 됐다고? 변경이 됐다고. 현재 도시지역 됐는데 택지개발 지구를 갖다가 사업을 안 하고 해제한다고. 해제하면 어쩐다고? 옛날로 되돌려야 되는데 법에서 이거는 이랬을 때는 뭐가 된다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때는 자동 뭐가 된다고? 생산관리로 되돌아간다. 생산관리로 되돌아. 근데 택지개발 지구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되면 공사가 끝나서 택지개발 지구는 뭡니까? 택지개발 했다요. 할 것이다요. 택지개발 지구는 앞으로 여기는 택지개발 할 것이다. 이미 택지개발 했다. 할 것이다. 택지개발이 다 끝나면 어찌해야 돼요? 명칭을 떼야지. 끝났으니까. 공사가 끝나고 해제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요. 여기 나오는 단지, 지구, 구역 등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어쩐다? 옛날 정전으로 환원. 근데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개발법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용도지역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죠. 이미 착수했는가 그건 계속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시 옆에 이제 박스 밑에 2번입니다. 관리지역에서 특례. 그게 시험에는 가장 잘 나와요. 그 2번 모르면 솔직히 땅 중개 못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요.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관리지역에서 줄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종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고시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중요하고 합격 후가 더 문제입니다. 합격 후가.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시험에는 기껏해야 지문 하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봅시다. 여기 관리입니다. 관리. 현재 무슨 지역입니까? 이거 보전관리입니다. 보전관리. 무슨 지역이라고요? 보전관리지역. 이만큼 여기 산이 있네. 산 여기에. 산이 아니고 농지가 있네. 이만큼 산이 있네. 산. 이 농지 일부를 분명히 현재 무슨 지역이라고요? 보전관리입니다. 보전관리.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이다. 자, 보전관리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관리지역에 산이 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산의 일부를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라고 지정고시하면 왜 보전산지라고 지정고시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전산지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존하겠다. 왜 산을 왜 보존합니까? 왜 보존합니까? 물어봤더니 위에 뭐가 있네? 농지가 있네.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 이 산을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 산을 보존해야만 뭘 얻을 수 있어요?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너는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거 왜 보존하냐? 자연경관이 너무 수려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지 말고 후손에 남깁시다. 그런 목적이 뭐겠어요? 자연환경 보존죠. 왜 보존산지로 지정고시했을까? 고시 내용에 따라서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농림지역이 됩니다. 관리지역에다 보존산지만 지정하면 뭐가 됩니까?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단지 잘 나올 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이해됐죠?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실무 딱 나가요. 실무 딱 나가면 이런 게 땅 중개하면 이런 게 바로 걸린다고 이게. 자,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이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근데 관리지역의 지목이 전닭과수원 그러면 이걸 갖다 해석을 못해서 난리가 아니라니까. 관리지역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거예요.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정만 하면 뭐가 되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 절차상 특례 크게 세 가지 봤어요. 빨리 머릿속 정리해요. 1번 절차상의 특례 예외.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머릿속에서 하나 매립 목적 이웃한 용도자가 같다.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둘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다.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한다. 두 번째, 도시지역의 결정것을 본다. 머릿속에서 6개가 쫙 나와야 돼요. 항만별서 도시연정, 어항구역 도시연정,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의 예정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단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는 제외. 그리고 먼저 딱 잡고 그 상태에서 이게 용도구역 등이 해제가 돼버리면 용도지구 종전으로 환원하는데 공사가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공사 끝나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세 번째 관리재간에서 농업진흥제 지정하면 농림제 결정고시고 보존산지 지정고시 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고시 본다. 이 부분을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만큼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럼 용도적 지정 절차까지 봤어요. 그러면 4번 이제 지정 효과 규제죠, 규제. 63페이지 3번 행위제한 잠시 쉬고 합시다.